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산다. 아침 먹으려는데 불이 안 켜진다. 스위치가 꺼져 있었다. 그래도 안 켜진다. 아무래도 가스통에 가스가 벌써 끝난 것 같다. 전에 살던 사람이 쓰던 가스통을 이어서 쓴 탓이다. 주변에 가스통을 파는 곳이 없다. 결국 배달시켰는데 그날 하루 종일 안 와서 점심 저녁은 생선 통조림만 먹었다. 맛있긴 하지만 3일 이상 먹으면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가스통이 배달 왔다. 하루 만에 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날 밤 썩은 달걀 냄새가 방까지 나길래 부엌으로 가보니 오늘 배달받은 가스통에서 가스가 샌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배달받은 가스통에서 가스가 샌다. 밤새도록 달걀 썩은 냄새를 마시며 가스 배달원에게 살려달라고 연락했고 아침에서야 그가 새 가스통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가스통 입구에 거품칠을 하면 가스가 새는지 볼 수 있다는데 애초에 그런 확인 안 해도 될 정도로 밤새도록 그는 새 가스통을 연결시켜주고 떠났다. 이 가스통도 샌다. 똥 마려운데 이대로 가스를 더 마시며 영원히 다음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아무 카페나 들어가 화장실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근데 화장실 문이 나무판이다. 이 문만 500년 전에서 온 것 마냥 금나 있고 잠그면 한동안 문 연다. 볼일만 보고 그냥 가기엔 좀 그래서 말차라떼 시켰는데 쓰다. 초코 시럽 뿌려줬다. 그래서 오늘 밤도 달걀 썩은 냄새 마시며 자야 하는.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밤새도록 가스를 마셨다. 그 이유는 가스 배달원이 2번 연속으로 불량 가스통을 배달해줬다. 사람들은 나에게 라이터를 켜보라고 재촉한다. 어림도 없지. 어디서 개수작. 결국 그를 3번째로 부르고 나서야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애초에 가스통이 문제가 아니었다. 저 대가리가 문제였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내 SNS 수익을 궁금해하던데 수익 없다. 영원. 돈을 벌려면 역시 긴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나는 컴퓨터도 없고 폰은 용량이 없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섬나라에서 겨우 PC방을 찾아왔는데 1시간에 5,000원이란다. 내가 슈퍼만을 편집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긴 영상은 이제.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내 남동생이 섬나라 중학교에 입학했다. 난 아직 백수다. 그래서 부럽다. 어느 날은 한가해서 처음으로 동생 중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학교가 산 앞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학교가 나올 때까지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어느새 풀떼기만 보인다. 길을 잃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남동생이 중학교로 가려다 산길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는 걸 자각하기 전에는 하나둘 단독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의 모양이 다 달라서 신기했다. 저런 집에서 미래의 아내와 함께 신혼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다 생각해보니까 엄청 지루할 것 같다. 기괴한 호수아비다. 중간중간 이런 길도 보인다.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다. 11월달 치고 너무 덥다. 동생 주려고 가져온 김밥 상할까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 중학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따라붙더니 초밥이라면서 다 뺏어 먹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 주면서 니네 학교를 안내하라고 했다. 생각보다 근처였다. 진짜 산 앞에 있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오늘은 이곳의 수도 니코시아에 왔다. 도착하자마자 주차하려면 돈을 내란다. 해리포터 느낌의 건물이다. 사실 이 섬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최근에 튀르키예가 여길 먹어서 이렇게 튀르키예랑 영국의 건물과 문화가 섞여있다. 그래서 아무 정보도 없이 이 나라에 날 던져놓았다면 여기가 어딘지 꽤나 고생했을 듯하다. 기괴한 인형이다. 근데 이 동네 길이 너무 꼬여있어서 혼자 왔으면 무조건 길 잃었다. 주변에서는 터키어, 영어, 러시아어, 짐작도 안 가는 어어 등 다 섞여서 들리고 건물들이 죄다 돌멩이나 나무로만 되어있고 술 냄새, 커피 냄새, 기름 냄새가 느껴지는 게 중세 판타지 게임에 들어온 기분이다. 이제 검과 마법과 엘프 누나만 있으면 서점도 있었는데 나무 냄새가 가득하다.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읽지는 않았다. 튀르키예 야외 식당에 들어왔다. 닭고기 두rum을 시켰다. 생각보다 빵이 두껍다. 아래서 헝그리 캣이 자꾸 구걸하길래 내가 다 먹었다. 7시밖에 안 되는데 가게들이 문을 다 닫는다.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못 간 숨은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내 동생은 중학교로 다니고 엄마는 대학을 다닌다. 하지만 나는 백수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버스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길래 바로 출발했다. 작은 버스에 대학생들이 끝도 없이 들어온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다랑 초원밖에 안 보인다. 잘못 온 건가 싶은데 여기 맞네. 이런 평지에 대학 하나 떡하니 있는 게 신기했다. 바로 쌤 만나고 이야기해봤는데 확인해보고 이따가 연락 주겠다고 했다. 배고파서 대학 앞 마트로 들어갔다. 대학생이 많다. 빵이랑 요구르트를 샀다. 빵 먹다가 쌤한테 의외로 일찍 연락이 도착했다. 수업 가능하기는 한데 밤 8시에 끝난다고 했다. 이런 시골에서 그 시간에 끝나면 집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거의 2년째 돼지 못 먹었다. 근데 유일한 한국분이 돼지 파는 곳을 안다면 날 대형마트로 데려다 주셨다. 한국분의 차는 아주 분홍했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드러내고 살아야 세상이 알록달록해지는 것 같다. 대형마트에 들어오자마자 정전났다. 잘 안 보여서 못 고르겠다. 전기 들어왔다. 산사들이 매달려있다. 토마토 소스 주제 엄청 다양하다. 조미료들은 팩에다 판다. 크리스마스 소품이다. 빵은 대충 이렇게 판다. 드디어 돼지를 찾았다. 찾자마자 정전났다. 다른 손님들은 너무 태평하다. 근데 자꾸 이러면 음식 안 상하나. 내 돼지 위생 상태가 걱정된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캔커피다. 초코 오렌지 우유다. 제주 초콜릿 맛이었다. 디저트 요리 재료 같다. 다양하지만 구매 이양은 없다. 섬나라 빼빼로 너무 건강해 보인다. 섬나라 컵라면이다. 조금만 사고 나왔다. 마트 밖으로 카트를 끌고 나오는 문화가 적응 안 된다. 집 오자마자 돼지 구웠다. 낯선 맛이다. 이 나라는 돼지 키우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헬스를 시작했다. 한 달에 8만 원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 헬스장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것 같다. 예상은 했지만 헬스장에도 고양이가 돌아다닌다. 난 고양이도 알레르기가 있다. 가끔 정전나면 탈의실은 이런 모습이 된다. 운동이 끝나면 가끔씩 들개들이 따라온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그녀들은 내가 들어가려다 쫓겨난 예술대학교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었고 내 영상들이 이미 다 시청한 듯 나에게 제안했다. 어차피 학생 많아서 아무도 못 알아챌 테니 우리 대학교에 몰래 들어와 보라고.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예술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권유로 원래 섬나라 예술대에 잠입했다. 학생들 나이가 한 명도 추측이 안 된다. 그리고 모두가 화려하다. 내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다. 밥은 대학교 내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 같다. 식판도 주나보다. 정말로 누가 학생이고 선생인지 헷갈린다. 학생처럼 보이려고 캔커피를 샀다. 이후에 영어과 선생이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만 봤을 때 선생보다 해적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며 난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먹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계기로 내가 또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될 줄은.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집을 가던 중 어떤 젊은 흑인이 내 검정 자켓을 어디서 산 거냐길래 한국에서 산 거라 하니 그는 사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팔았다. 바로 입더라.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꿈이 영화감독이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흥분한 듯 말했다. 자신이 내가 예전에 쫓겨났던 예술대에 재학 중인 영화감독 지망생이라고. 그러고는 자신이 기획한 영화 촬영을 도와달라고 했다. 섬나라 도착 100일째 드디어 첫 친구가 생겼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어느 흑인 대학생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위스키를 고른다. 배우들이 더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서라는데 좋은 공부가 되었다. 그는 19살 독일인이고 출연자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한다. 흑인 친구가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다.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팁한 내용 같다. 그녀는 19살 벨라루스인이고 출연자다. 나까지 총 4명이 전체 멤버인 듯 보인다. 자동차 씬을 찍으러 가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위스키를 꺼냈다. 난 안 마셔도 몰입된다고 거절했다. 벨라루스 친구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서 금방 친해졌다. 흑인 친구가 가짜 피를 뿌렸다. 그제서야 난 스텝이 아니라 출연자라는 걸 자각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흑인 친구가 촬영을 위해 대학교 스튜디오를 쓰려고 했지만 늦었다며 거절당했다. 결국 흑인 친구는 촬영지로 쓸 식당을 찾으러 나섰다. 비싸 보이는 식당이 어림도 없지 거절당했다. 다음 식당은 더 예뻤다. 허나 거절당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라면 손님이 적어서 괜찮을 거라고 해서 다음날 아침 바로 갔다. 흑인 친구가 사장님께 스토리를 설명한다. 촬영을 시작했다. 식당이 나랑 안 어울리기 너무 분위기 있다. 언젠가 이 식당과 어울리는 남자가 되어야겠다. 식당씬 촬영이 끝났는데 흑인 친구가 이제 폐가씬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예쁜 폐가를 발견해서 친구들과 촬영을 하다가 그 건물에 숨겨진 입구를 발견했다. 아프리카 친구는 마침 폐가씬이 필요했다며 우린 어김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 섬나라 키프로스는 100년 전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다. 그 영향으로 곳곳에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요즘은 이런 건물들을 재활용 건축으로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된 채 폐가로 남아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건물도 100년 전에는 꽤나 화려했겠지. 당시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중요한 자리로 쓰였을 텐데. 하지만 너무 캄캄해서 촬영을 못하고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갔다. 그때 그 건물 주인과 만났는데 금방 친해져서 본인의 아지트를 구경시켜주셨다. 방 안은 트로피들과 할아버지들로 가득했다. 저 트로피 하나하나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내 운명은 그저 사소한 것처럼 느껴졌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아프리카 친구의 영화 촬영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간다. 촬영을 위해 리노베이션된 영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다양한 잡동사니를 팔고 있다. 이 건물은 100년 전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똑같이 가게로 쓰였을까? 아니면 감옥? 아프리카 친구가 밥 대신 과자를 사 먹는다. 그가 드디어 대학교 스튜디오를 빌렸다. 왠지 프로가 된 기분이다.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아침밥을 주제로 떠들어도 대단한 회의를 하는 기분이다. 독일 친구에게 칙칙이를 뿌리고 있다. 느낌상 잔인한 장면 같다. 아프리카 친구는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이 남았다고 했다. 본인 집으로 가서 찍을 거라고 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아프리카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 갑자기 요리를 하길래 나 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자기 거라고 했다. 대신 미국인 일을 보여줬다. 벨라루스와 독일 친구도 도착했다. 사실 오늘은 아프리카 친구 작품의 마지막 씬을 위해 모인 것이다. 솔직히 아직도 이 작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나에게 또 가짜 피를 뿌렸다. 내 역할은 야쿠자랬다. 야외 살인씬을 찍으러 나왔다. 독일 친구는 이 장면 때문에 몇 번이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러다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일 친구 차 위로 올라가 자동차 씬을 찍었다. 이걸 또 허락해준 독일 친구도 참 쿨하다. 드디어 모든 촬영이 끝났다. 아프리카 친구가 고향에서 산 모자를 선물해줬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내 나이 고2 섬나라에서 사는데 오늘은 2024 마지막 날이다. 벨라루스 친구가 카운트다운을 하자며 열심히 날 불렀다. 어느 순간 모르는 대학생들이 엄청 늘어났다. 그때 웬 할아버지가 영상통화로 자신의 어머니께 인사하라길래 친구들이 다 인사했다. 그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위스키 한 병을 주셨다. 공짜 위스키에 다들 신났다. 난 안 마셨다. 12시가 다가오니 친구들 해변가로 향했다. 해변가 앞엔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커플이다. 평소보다 들깨들의 텐션이 올라갔다. 다들 앉길래 나도 앉았는데 알고 보니 이 대학생들 모두 벨라루스 친구의 친구들이었다. 그녀는 인싸였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주변 사람들 모두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벨라루스 친구는 벌써 뻗었다. 모르는 여자가 팔뚝링을 끼워줬다. 취한 것 같아서 돌려줬다. 또 다른 친구도 뻗었다. 결국 구토하고 있다. 굿도 피해를 입은 빵집 알바생이 서운해하셔서 옷 잘 입는 친구랑 내가 피자빵 샀다. 차가워서 맛은 없다. 빵 포장지로 종이약 접어서 사장님께 드렸다. 옷 잘 입는 친구가 치즈케이크 사고 애들 먹여줬다. 상황이 정리되고 길을 나서자 사람들이 티리키 전통춤을 추고 있다. 일단 우리도 함께 춰봤다. 새벽 3시다. 벨라루스 친구가 이제 다 같이 게이클럽에 갈 거라고 했다. 어지럽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